조선의 궁은 기록의 세계였습니다. 한 사람의 입궐조차 반드시 적혔고 한 걸음의 이동조차 보고되었습니다. 궁에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궁에서 어느 날 기록이 흔들렸습니다. 순조 제위 14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내명부 당직 기록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입궐자 1명, 후원 방향. 짧고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다음 기록에는 이렇게 덧붙여졌습니다. 해당 인물 확인 불가. 담당 상궁이 출입 명단을 뒤졌으나 없었습니다. 단자를 확인해도 없었습니다. 호적을 살펴봐도 관리 명부를 뒤져봐도 어떤 기록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자, 들어왔으나 들어오지 않았던 자, 기록되었으나 기록될 수 없었던 자.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타났다가 흔적 없이 지워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흔적 없는 존재가 궁이라는 완벽한 체계 안에 균열을 만든 하루의 기록입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가 궁에 들어왔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가 궁에 들어온 날 모두가 흔들렸을까요? 왜 누군가는 그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록은 쓰였다가 지워졌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날 궁에서 일어난 일은 한 사람의 출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 앞 모든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미시새벽 3시 5시 무렵 교대를 위해 후원 쪽 통로를 지나던 한 상궁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노련한 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내명부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낯선 자가 후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걸음걸이가 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웠으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갈 곳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같은 통로를 지나던 다른 상궁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통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본 것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궁은 같은 얼굴만 보이는 세계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상궁들, 같은 자리를 지키는 나인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을 지나는 내관들. 매일 아침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궁의 질서는 반복으로 이루어졌고 익숙함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낯선 존재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균열이었고 익숙함의 붕괴였습니다. 낯선 자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상궁이 낯선 자를 봤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그 존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무언가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상궁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음으로써 변화를 거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존재가 감지된 순간 궁의 감정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하루 종일 넓어졌습니다. 오전 시즌 오전 9시에서 11시 무렵 내명부 당직 책임자에게 3개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사람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이랬습니다. 사내였습니다. 관복 차림은 아니었으나 분명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키가 컸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으나 궁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올리지 않았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보고는 더 이상했습니다. 성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나간 뒤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봤을까요? 아니면 각자 다른 존재를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존재를 봤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의 감정을 통해 그를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상궁은 궁에 들어온 남자가 후궁들 중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입궐자는 위협적인 사내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이는 후궁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궐자를 비밀을 전하러 온 여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저 불안만 느꼈습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존재가 지나간 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기억이 지워진 것입니다. 존재가 모호했던 것이 아닙니다. 존재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궁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했고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그 불안과 긴장이 하나의 존재를 서로 다르게 보게 만든 것입니다. 입궐자는 거울이었습니다. 보는 이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궁들이 스스로 출입 제한을 걸었습니다. 중전의 명도, 데뷔전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정각 안에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궁은 자신의 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들이지 마라. 아무도. 상궁이 와도 내관이 와도 모두 내일 다시 오라 하거라. 목소리가 떨렸다고 나인은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후궁은 자신의 처소 주변을 몇 번이나 돌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마께서 창문을 열었다 닫으시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밖을 보시는 눈빛이 두려움과 기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소용이 자신의 방에서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불빛을 본 나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마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불이 꺼진 뒤 한참을 쟤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궐자의 등장은 후궁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누군가일까요? 자신이 몰래 부른 사람이 발각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후궁이 부른 사람일까요? 혹은 왕과 연결된 존재일까요? 궁의 여인들은 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왕의 시선 하나, 중전의 눈빛 하나, 대비의 작은 말씀 하나가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궁에서 여인의 힘은 관계로부터 왔고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누군가는 왕과 연결된 사람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후궁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후궁들은 각자의 정각에서 각자의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입궐자가 누구인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날 오후 미시오후 1시에서 3시 무렵 조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기록되었던 입궐자의 흔적이 당직 장부에서 사라졌습니다. 입궐자 1명, 후원 방향, 확인 불가라고 적혔던 그 줄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누가 지웠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서도 지시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장부를 담당했던 상궁이
다음 날 갑자기 교체되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20년을 한자리에서 일하던 상궁이 하루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교체된 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상궁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알았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내명부에 보고 체계는 그렇게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장부가 바뀌었고 담당자가 바뀌었고 증언들은 더 이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삭제는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탁이었을까요? 혹은 두려움이었을까요? 누군가 상궁에게 지워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지워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궁 스스로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궁에서 기록을 지운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없던 것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존재가 적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 존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가 드러나면 곤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존재 자체가 궁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삭제하려는 손은 떨렸을까요? 단호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손이 움직인 순간 내명부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승정원에도 이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의 일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의정부 대신들과의 접견이 한시진 늦춰졌고 대신 왕은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후원 산책 자체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종종 정무에 지쳤을 때 후원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단독으로 후원 정자에 머무르시다. 왕이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는 항상 곁에 있었고 내관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록되어야 했고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호위가 잠시 멀어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전하께서 홀로 계시기를 청하심. 호위 10보 물러남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혼자 있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날 밤 한 사관이 자신의 사정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하께서 후원에서 무언가를 보신 듯했다. 낯선 그림자 같은 것을. 표정이 순간 굳으셨으나 곧 평온함을 되찾으셨다. 하나 전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왜 왕은 침묵했을까요? 왕이 본 것이 정말 그 입궐자였을까요? 아니면 왕은 처음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왕이 직접 부른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승정원의 공식 기록에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입궐자에 대한 언급도 왕의 후원 산책에 대한 특이사항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음. 정무평온. 별다른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일까요? 왕의 침묵은 권력의 무게였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왕의 침묵은 궁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세 개의 기록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날을,
세 곳에서 전혀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승정원의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순조 14년 9월 초 7일 해당 날짜 궁궐 출입에 이상 없음. 입궐자 기록 없음. 왕의 일정 정상 진행됨. 별다른 일 없음. 내명부에 수정된 장부에도 비슷했습니다. 9월 초 7일 당직 교대 정상. 출입 기록 이상 없음. 당일 특이사항 없음. 깨끗하게 정리된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명부 창고 깊은 곳, 아무도 거의 열지 않는 서랍 안에 보관된 초기 당직 기록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입궐자 1명, 후원 방향, 확인 불가. 누군가 이 기록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일부러 남겨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후궁의 사적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초 7일 궁이 이상했다. 모두가 누군가를 두려워했다. 나도 다른 마마들도 심지어 상궁들까지. 누구였는지는 모른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날 누군가 궁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 모두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승정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명부는 흔적이 있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궁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누가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본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승정원은 체계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궁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왕의 권위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 없음이 진실이었습니다. 내명부는 기록에 진실을 적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장부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의 규칙이었습니다. 후궁은 감정의 진실을 적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두려움, 불안, 긴장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고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있었고 그 존재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기록이 충돌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여러 층의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입궐자가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궁 전체가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의 모순은 감정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나로 정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밤, 한 나인이 후원을 지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자 근처 돌바닥에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비가 내렸고 아침에 햇살이 들어 대부분의 물기는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만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나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의 사람들은 정해진 길로만 다닙니다. 후원의 이 부분은 거의 사람이 지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다음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정자에서 3걸음 떨어진 곳, 그 하나의 발자국 뒤로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혹은 그 자리에서 멈춰선 채 영원히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나이는 한참을 그 발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자국을 봤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자니 무서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 같은, 동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있었고
누군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누군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궁 안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발자국을 발견한 나인의 얼굴에 공포가 아닌 동정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녀는 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입궐자가 누구였든 그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기록될 수 없었고 기억될 수 없었고 결국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다는 것을. 이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만든 보이지 않는 균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발자국 하나로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입궐자는 결국 누구였을까요? 궁 안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사적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첫 번째 해석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정각을 잘못 들어온 하급 관리였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했거나 잘못된 문서를 받아 궁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들어왔다가 실수를 깨닫고 조용히 빠져나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라면 왜 출입 명단에 없었을까요? 궁의 출입은 철저했습니다. 아무리 하급 관리라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무도 그를 바로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낯선 사람이 궁을 돌아다니는 것을 궁의 사람들이 그냥 뒀을 리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더 복잡했습니다. 후궁 중 누군가가 몰래 불러들인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소식을 전하거나 편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들어온 자. 그래서 후궁들이 긴장했고 그래서 내명부가 기록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반응, 편지를 불태운 소용, 출입을 제한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왜 왕까지 후원해 나갔을까요? 왜 승정원이 침묵했을까요? 세 번째 해석은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왕이 알고도 침묵했던 인물이라는 추측입니다. 어쩌면 왕이 직접 부른 사람이었거나 왕이 보호하려 했던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이 기록하지 않았고 사관이 적지 않았고 왕이 혼자 후원해 나가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몰래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왕은 원하는 누구든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흔적을 지우며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입궐자가 누구였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모든 것은 기록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궁에 들어온 그날 모두가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내명부는 기록을 지웠고 후궁들은 문을 닫았고 승정원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혼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입궐자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울이었습니다. 궁한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 권력, 감정을 비추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다르게 기억했고 모두가 그를 다르게 대했던 것입니다. 궁은 때때로 적히지 않는 존재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입궐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존재 자체가 기록을 흔든 하루. 한 사람의 그림자가 궁 전체의 감정을 드러낸 순간. 내명부의 긴장,
후궁들의 두려움, 승정원의 침묵, 왕의 고독. 그 모든 것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궁은 완벽한 체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보고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적히지 않는 존재가 들어왔고 그 존재는 모두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담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적히지 않은 존재는 적힌 것보다 더 깊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궁중비사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세계.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세계. 입궐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감정의 파동은 오래 남았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공식 기록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록 너머의 감정과 침묵 속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는 적힌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히지 않은 것들이 때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